안녕하세요, 공익습니다. 부업으로 뭘 해볼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집에서 할 수 있고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되고 심지어 돈도 꽤 번다. 이런 말 듣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검색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실제로 2018년 말부터 4년 정도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에어비앤비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에어비앤비는 일단 시스템만 잘 만들어두면 손이 많이 가지를 않으니까 남는 시간에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면 진짜 큰 돈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주문 들어오면 택배 포장하고 반품 처리하고 고객 응대하고 어느새 본업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수익은 훨씬 낮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잘 되고 있다는 사람보다 그만뒀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느꼈던 현실적인 온라인 판매의 단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해볼만 하다 하는 포인트까지 아낌없이 전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데는 주로 이런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초기 자본이 거의 안 든다. 두 번째는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다. 세 번째는 본업과 병행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진입 장벽이 낮다. 다섯 번째는 수익에 한계가 없다. 이 5가지를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어비앤비는 시스템화는 잘 되지만 수익에 상당히 막혀 있어요. 하루에 한 팀만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상단이 뚫려 있으니까 잘만 활용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하루에 몇 개를 팔던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무실도 얻고 중국 사입도 하고 브랜딩 수업도 듣고 제품도 만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4년이 지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진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판매의 장점이 그대로 똑같이 단점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자, 첫 번째, 초기 자본이 거의 안 든다. 이 말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드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오게 돼요. 누군가 내 상품을 따라하면 바로 가격 경쟁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상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싶은 경우 진짜 많습니다. 결국 마진은 줄어들고 손해만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는 장소나 시간의 제약이 없다인데 시간은 자유롭지만 패턴이 망가집니다. 이 시간의 자유롭다는 말 때문에 저도 속아서 시작을 한 건데 일과 삶이 완전히 섞여버려요. 하루 종일 알람 울리고 잠들기 전에도 택배 생각을 하고 이것도 오래 하려면 반드시 생활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혼자서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다니던 것처럼 패턴을 만들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9시에 출근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혼자서 일해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본업과 병행이 가능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간단한 주문 처리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진짜 경쟁력 있고 돈을 벌려면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키워드도 찾아야 되죠. 상품도 찾아야 되죠. 상세 페이지도 제작을 해야 되죠. 상품을 올려서 광고나 마케팅까지 전부 혼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퇴근하고 2-3시간 차라리 알바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진 않다. 이 네 번째 진입 장벽이 낮다는 요거랑 비슷합니다. 너무 쉽게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수익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단점이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레버리지 부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상한선이 없다는 건 그만큼 계속 나의 노동력이 들어간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동화를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버는 만큼 더 노력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가 없다라기보다 내가 멈추면 끝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터넷 판매 사업을 하게 되면, 유통이라고 하죠. 유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중국 물건 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다양한 문제점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사입을 하고 실패를 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애완견 쪽 키워드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애견용 텐트를 중국에서 대량 사입을 했었어요. 사진으로도 예쁘고 가격도 너무 괜찮고 이건 무조건 팔리겠다 싶었었습니다. 근데 박스를 열자마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거의 전 제품이 스크래치 투성이었어요. 어떤 제품이었냐면 이 제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구성품이 있고 요거를 이제 펼쳐서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딱 이렇게 접혔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펴서 만들면 이 스크래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제품을 사진으로만 보니 확인이 안 돼요. 자, 요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확인을 하고 전 제품이 다 똑같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교환 환불, 중국에서 사입하고 나서 교환 환불 쉽지 않습니다. 중국 판매자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교환이나 환불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결국 박스 이대로 지금 창고에 박아뒀습니다. 내 돈이 박스째로 이렇게 쌓아져 있는 거를 보면 기분이 너무 힘들어요. 거의 쓰레기를 사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도 나고 허탈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자책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는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온라인 판매에 좀 맞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또 좋겠죠. 자, 첫 번째는 나만의 아이템이 있는 사람, 이미 만들 줄 아는 제품, 그리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강점이 아주 큽니다. 왜냐면은 나의 제품이 있으면 가격 경쟁이 필요 없고 독점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제품으로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큰 장점입니다. 상품 등록을 하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하고 광고 설정을 하고 등등 매일 반복되는 일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맞는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이게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되게 창의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 노가다를 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상품에 대해서 기입을 하지 않고 고객 CS에 대해서 피드백을 다 적용해 놓지 않으면 이 CS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최종점은 브랜딩이거든요. 브랜딩을 위해서는 결국 SNS,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됩니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만 믿으면, 이 플랫폼들만 믿으면 결국 불안해져요. 자기만의 채널이 있고 브랜드로 고객을 끌어와야지 살아남습니다. 이 온라인 판매는 정말 진입 장벽이 낮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전략 없이 접근하면 잠깐 반짝하고 그냥 추억으로 혹은 안주거리로 나도 사업해봤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하나 잘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해볼까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부업이나 투잡으로 접근하면 좀 괜찮은데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나 이거 할래 라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를 시험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행착오 속에서 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단순한 부업을 넘어서 나만의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이 경험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걸로 이 시간을 써볼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